많은 중학생들한테 3a 곱하기 7a 제곱을 해봐라 그러면 21a 세제곱이라는 건 알아요. 그런데 왜 문자끼리 곱하고 왜 숫자끼리 곱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해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9구단부터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번에 다른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9구단 연습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제가 쇼츠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저는 9구단 같은 거 안 해도 돼. 대충 애들이 다 알아서 한단 말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곱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대충 외우고 7, 8, 56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이렇게 목 아프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.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9구단을 외우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. 쉽게 얘기해서 무지성으로 2일은 2, 2일은 4, 2, 3 이렇게 외우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는 거부터 외울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표를 주고 채워가는 방식으로 외우게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표를 여러 번 채우면서 외우는 게 차라리 더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9구단은 활용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거든요. 저는 사실 9구단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주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그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중요하냐면 9구단에서 우리가 곱셈을 배울 때 배웠던 그 개념들이 나중에 문자와 식으로 갔을 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많은 중학생들한테 3a 곱하기 7a 제곱을 해봐라 그러면 21a 세제곱이라는 건 알아요. 그런데 왜 문자끼리 곱하고 왜 숫자끼리 곱해야 되는지는 사실 이해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9구단부터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또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을 곱할 때 왜 3의 a 플러스 b제곱이 되는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못합니다. 저는 이것도 9구단부터 외웠기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. 9구단은 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연산이고 진짜 곱셈이다. 그러면 9구단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? 숫자를 모 곱하기 모 곱하기 모라는 모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9구단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어떤 수는 이수와 이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곱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통분도 할 수 있고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의 연산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. 그러려면 이 수를 쪼개는 연습, 이 수는 이수와 이수의 곱이구나라는 거를 꼭 익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곱셈도 빨리빨리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하는 겁니다. 20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죠? 딱 생각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2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게 진짜로 수를 가지고 놀고 나중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방법을 조금만 더 쪼개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수를 찾아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소수 뭔지 아시죠?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자기와 1밖에 안 나오는 수. 예를 들면 3은 1 곱하기 3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4는 2 곱하기 2가 돼요. 그래서 4는 소수가 아니다. 3은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소수다.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. 1부터 100까지, 1부터 200까지의 소수를 다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저는 아이들한테 가끔 걸어가다가 문제 낼 때가 있어요. 현우야, 지훈아, 97은 곱하기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 현우가 생각을 합니다. 지훈이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19는 다른 수 곱하기 다른 수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 한참 생각해보고 19는 다른 수 곱하기 다른 수로 나타날 수가 없구나, 1 곱하기 19로밖에 나타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도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. 그럼 20 하면은 20은 4 곱하기 5인데 그럼 4는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아이들이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. 제가 예전에 다른 문제를 내린 적이 있는데 37 곱하기 27을 내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소인수 분해를 많이 한 친구들은 37 곱하기 27이니까 7, 7에 49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37 곱하기 3은 111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37 곱하기 3을 하면 111이니까 그러면 37 곱하기 27은 37 곱하기 3 곱하기 9 그럼 112 곱하기 9가 돼서 999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큰 수를 계산할 때 도움이 되고요.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나는 수를 이렇게 큰 수도 부담 없이 갖고 놀 수 있다 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, 곱셈을 가지고 수를 쪼개는 연습, 소인수 분해하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연습들은 당연히 식의 연산으로도 이어져서 나중에
식을 접했을 때 A를 3번 곱하고 A를 7번 곱했을 때 그럼 얘는 A를 10번 곱한 거니까 A의 10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7 곱하기 3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3, 7, 21 이런 걸 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 거꾸로 21은 몇 곱하기 몇? 99는 몇 곱하기 몇? 120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? 이런 식으로 수를 쪼개는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. 여러분 제가 구구단 외우지 마라 이 얘기한 지 거의 2년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.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빨리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이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목적이 뭘까?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뭘까?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, 그 과정에 아이들이 지치고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식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구구단을 외울 때라도 순서를 바꿔주자.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익힐 수 있게 순서를 바꿔주자. 두 번째로는 곱셈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차라리 소인수분해를 해서 곱셈을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산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, 그러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지겹다, 재미없다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